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필옵틱스입니다. 오늘 제가 대신 또 하루 영상을 찍어 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그냥 온전하게 제 개인적인 관점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장 중이긴 합니다만, 이미 오늘은 시가 부분에 대부분의 결과가 나온 시장이죠. 전날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은 좀 밀렸고요. 장중에 연준 발언을 기점으로 지수가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때문에 밀렸는지도 굉장히 불분명해요. 네, 지금은 오늘 지수가 몇 프로 밀리고 반등이 어떻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자꾸 좀 애매한 것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요, 지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매번 뒤집어질 수 있는 게 또 그 지표예요. 그다음에 고용보고서 9월 게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10월 고용보고서는 딜레이가 되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9월 데이터보다는 10월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9월에 고용보고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뒤로 눌렀다라고 보기는 냉정하게 좀 어렵죠. 그래서 매번 이제 거품론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밀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그거는 못 쓰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품론이 아니라 다른 명분을 굳이 삼아가지고 또 시장이 밀리고, 그럼 시장이 밀리면 또 그거를 시장은 AI가 거품 논란이 아직도 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지금 시장은요, 꿈보다 해몽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조정을 강하게 주는 건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죠. 랠리는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왔다가 첫 번째 조정 구간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충분히 버틸만 해요. 이게 과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뒷구간의 랠리가 코스피가 3000포인트 부근부터 4000까지 올라왔는데, 한 300포인트를 한 번에 끌어올리고 조정 없이 여기에서 다음 반등이 나온다? 그건 조금 어렵죠. 물론 고점 내려가고 저점이 조금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지만, 오늘 하락은요, 저점 이탈을 더 추가적으로 시키지는 않고 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꺼내주게 되면요, 결국 다음 추세를 만드는 그 구간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되는, 이런 패턴 우리가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지금 너무나 이제 과한 좀 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지금은 이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 이걸 왜 보냐면, 피로분요, 어쨌든 반도체를 가장 많이 따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유리기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움직이고 그 뒤에 움직이는 게 전고체. 지난 1년 동안 매번 똑같이 나왔던 그런 사이클이란 말이죠. 지금 시장은 중심에 여전히 반도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장은요, 시장이 지금이야 강하게 밀리고 합니다만 나중에 반등 주잖아요. 결국 삼성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여줘야, 그래야 다른 애들도 반등이 나가요. 다 같이 밀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밀려 내려간다고 방산주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경기방어주가 올라갑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시장도 얘네들을 다시 올리는 거 아니면은 딱히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진짜 하락장이 시작이 될 때는 그런 대안들을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거든요. 끽해봤자 지금 움직이는 거 화장품이에요. 근데 화장품은 지수에 대한 영향도 또 없을 뿐더러 걔네들은 그냥 실적 사이클을 타고 가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시장이랑은 굉장히 좀 무방한 섹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 하락이 단기간에 반등 없이 그냥 원웨이로 나오잖아요. 다 그냥 구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차트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평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지금 들어맞습니까? 그거는 수급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하락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 그럼 지금은 뭘 기다려야 되느냐?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해요. 호재 이슈가 나와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일단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미국이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과연 얘네들이 지금 현물을 코스피 쪽을 집중적으로 내다 팔고 있는데, 과연 그 플레이가 어떤 옵션 만기일에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하면, 오늘 부근이 좀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조정 없이 쭉 내려오고 있다. 최근에 반도체가 이런 종목들이 말게 모르게 있습니다. 버티는 애들도 있긴 해요. 근데
잘 가던 종목들도 이런 흐름들이 은근히 나오거든요. 이게 AI에 대한 어떤 그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기보단 유리기판은 사실 AI 거품이 있던 말던 그냥 이전부터 기대감이 있었고 또 넘어가야 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또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얘는 뭐 AI가 뭐 붐이고 붐이지 않다라고 해도요, 크게 모멘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점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흐름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좀 딜레마죠. 지금 얘가 아직까지는 좀 신용도 좀 높아요. 5.6%, 뭐 맨날 6%, 7%대 유지하던 그런 종목인데, 확실히 신용이 높은 종목들은 시세를 연속적으로 잘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좀 추세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 하단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주가에 뭐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나올만 했는데 꺾인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심리적인 저는 컨트롤이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가는 거의 내려올 만치 저는 다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하단 추세를 우리가 아무리 밑으로 내린다라고 해도요, 37,000원. 네.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주가는 거의 저점을 찍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개인 매도가 찍혀있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개인 매수가 좀 높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저점 매수의 형태의 플레이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도요, 외국인들이 이 음봉에서 물량을 받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살짝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은 딱히 없기 때문에 저는 4만원 이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좀 연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는 그 패턴, 그게 이제 수급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억지로 그냥 깎아내리는 그런 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기술적으로 뭘 한다, 차트에 선 긋고 내가 뭐 여기는 뭐 어떻고 해도 그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타이밍에서는 큰 구조가 어쨌든 간에 방향을 좀 만들어줘야 피로틱스 같은 종목들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왔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 이런 자리에 뭐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뻔하죠. 이런 자리는 대응 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앞 구간에 큰 시세를 만들었던 이 캔들의 절반 정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차트는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여기에 뭐 이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절반 라인이 결국은 심리적인 구간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라인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 뒤로는 주가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48,000원에서 했어야 됐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대응을 하기보다는 다음 저점 확인과 반등, 이런 흐름들을 좀 기다려보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밑에서는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의미 있는 가격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힘이 좋다거나 유리기판 이슈가 좀 나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는 이 캔들의 이제 시가 라인, 종가 라인이죠. 42,000원, 42,500원 정도. 요 구간까지 올라오기 전 42,000원, 43,000원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이제는 여기는 뭐 대응을 못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43,000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체크를 한 게 아니군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으로는 37,000원. 그 다음에, 슈팅이 이거는 뭐 반등이 좀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나와야 의미 있는 반등인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반등은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00원 위로 주가가 좀 올라와 주는 거, 요거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거품, 아직 거품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르죠.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당연히 1년 중에 가장 혜택을 또 많이 드리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대거 저점을 찍게 되면은 주워 담는 장세가 또 온단 말이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최근에 힘들었던 것들도 좀 편하게 만회를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요. 결국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는 심리적인 게 가장 큽니다.
혜택 잘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저희랑 한번 연말까지라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래쪽에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